그쵸? 자, 제가 500년 들어가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 무조건 고려 멸망과 관련된 얘기야 하고 얘 지금 설명해 줬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다음 장 넘기시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500년이 나오는 순간 얘 뭐라고 했어요? 고려 멸망입니다. 자, 중요해요. 지금 6번, 7번 다 별표해 주시고. 자, 그래서 얘네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거, 요거 시각이랑 청각까지 설명해 줬니? 요 니네하고 요거하고 수양산을 안 했니 혹시? 수양산도 했어? 뭔가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얘를 아, 마지막을 안 했어? 표현법에서 그러네 했네. 네네, 여기 표현법만 좀 보면 되겠네. 표현법만 잠깐 보세요. 여기 표현법 잠깐 볼게요. 여기 지금 7번 보세요. 지금 요렇게 하고 그때 끝났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인생무상이랑 매수지탄까지는 설명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표현상의 특징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게 고려 멸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흥하고 망하는 곳이 흐르는 물과 같으니 그 고려의 대궐터에 뭐만 가득해? 가을 풀만 가득하구나. 왜? 나라가 이미 망해서 성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아무것도 없어. 자, 그것을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했고요. 자, 500년 그 고려의 왕업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부처 신이 청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이상의 심상이 쓰이면 다양한 감각 또는 감각적 표현, 얘네 다 성립해요. 감각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이런 말들이 다 맞는 거야. 그 기준은 두 가지야. 반복의 기준도 몇 개야? 두 개예요. 자,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석양은 이미 나라가 망한 거기 때문에 시간적 배경입니다. 자, 석양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때 나그네는 누구예요? 화자예요. 화자를 제3자처럼 객관화시켜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 고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인생무상 맥수지탄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허무함이 드러나 있죠.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무상감 이야기. 자, 시각적, 그 다음에 청각적.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초장, 중장은 그 망해버린 고려 성터의 그 쓸쓸한 분위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풍경, 경이 되는 거예요. 풍경. 자, 종장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지금 한자어 밑에 쓰시면 돼요. 선, 경, 후, 정의 표현상의 특징이 드러났다. 괜찮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강, 3강 갈 텐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들은 쭉쭉쭉 갈 건데요. 자, 보세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자, 얘네를 불렀죠. 뭐죠 이거? 사물을 사람처럼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그렇지. 의인법이 쓰였어요. 불렀으니까 도노법이 성립이 되겠죠. 여기는 표현상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이 고국을 떠나고자 하겠는가마는 그럼 뭐야?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아. 자, 그런데 지금의 시절이 지금의 어떤 시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 내가 지금 이곳을 떠나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구나. 자, 실제로 이 글을 쓴 이 작가가 병자호란 때 얘는 척화, 즉 청나라랑 전쟁을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지자 포로로 끌려간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쨌든 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상 어쨌든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데 지금의 상황이 이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우국의 노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잘 나옵니다. 3개. 얘가 왜 잘 나오느냐? 표현법으로 잘 나와요. 자, 간밤에 울던 여흘이 슬피 울면서 가는 거예요. 여흘은 그냥 시냇물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간밤에 울면서 이 시냇물이 울었는데 그 시냇물이 슬피 울면서 흘러간다. 이제 생각하니까 그 시냇물은 누구의 마음이 담긴 거야? 님의 마음이 담긴 것 같구나. 저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님이 저 물을 보냈으니까 내가 저 물을 거슬러 가면 누구랑 만날 수 있어? 님. 자, 그래서 나도 저 물을 거슬러서 자, 나도 울면서 가겠다. 왜? 님이 보고 싶어서. 그러면 이때 실제로 시냇물이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의 감정이?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거예요. 자, 이거 예전에 한번 했는데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자, 객관적 상관물은 뭐예요? 화자의 알면 안 써도 돼요.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거나 그게 환기죠. 유발하거나 환기하거나 심화 시키는 사물이에요. 또는 자연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모든 사물은 다 시에 나오는 웬만한 사물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의도를 갖고 쓰인 거니까. 자, 그럼 이 객관적 상관물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 있더라. 첫 번째가 대조.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죠? 자, 두 번째가 감정이입. 자, 감정이입 어떻게 차지하죠? 감정이입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게 뭐죠? 첫 번째, 사물이 감정을 가져야 돼요. 기쁘다, 슬프다, 이런 것들. 여러분, 우는 건 새도 그냥 짹짹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감정을 가지면 얘는 무슨 법이야? 의인법이죠.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면 의인법은 무조건 돼요. 자, 그리고 마치 사람처럼 뭐 했죠? 인격화 시켰죠. 요 단어. 자, 그리고 그 사물이 감정을 가졌을 때 사물의 감정이 누구랑 같아야 돼요? 화자의 정서와 같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만족돼야만 감정이입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물의 감정을 투영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그게 꼭 객관적 감정이입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 상관물도 감정을 투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갔다 오세요. 네네네.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일단 필기하고 있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자, 세 번째를 보시면 네,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써주시고 그리고 하나의 팁을 써보죠. 팁. 요 감정이입에서 사물이 나오고 부정적인 정서가 나왔을 때는 감정이입일 확률이 높아요. 이게 물론 예외가 있는데 대부분 현대시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고전시가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만 현대시에서는 거의 무조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규현이 썼니? 썼어? 그럼 요거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얘가 운다라고 해서 감정이입이라기보다는 얘가 슬피 운다고 했잖아요. 사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슬피라는 부정적인 정서가 나왔죠. 자, 그리고 심지어 나도 울고 있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여울한테 이입한 거죠.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단종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거고요. 지금 제가 역사적 사건들은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게 여러분이 지금 이걸 배우면서 역사적 사건을 다 외우시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데 이 시조가 짧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조를 좀 빨리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일단은 특징적인 상징물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지금 표현법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자, 그래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암기하지 않아도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괜찮아요? 왜 그래? 아니야? 너는 요거 쓰시고 마저 쓰시고 자, 나머지는 이제 잠깐 들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객관적 상관물하고 이 감정이입을 구분을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감정이입은 표현법이고 객관적 상관물은 사물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여울은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여울이 슬피 우는 거는 감정이입의 표현 방법이 쓰인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팁에서 고전은 예외가 있지만 왜 현대시는 대부분 확률이 높냐면 현대시는 대부분 부정적 상황에서 시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자의 정서까지 가지 않아도 대부분 부정적 정서가 나왔을 때 현대시에서는 거의 높은 확률, 거의 99%가 그냥 감정이입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쭉쭉 갑니다. 자, 이제 요거는 우리 했었던 거랑 겹치는데, 자, 보세요. 구름이, 자, 여러분. 고전시가에서 무심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욕심이 없다. 별표 하나 가고요. 자, 그럼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은 허무맹랑하다. 말도 안 된다. 하늘 가운데 떠 있어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다니면서 구름이 덮고 있죠.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밝고 빛나는 것은 누구예요? 임금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결국 뭐냐? 임금. 자, 또는 임금의 지혜. 그러면 구름은 간신. 임금의 어떤 어진 덕 혹은 지혜를 가리는 대상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간신의 횡포를 비판하는 거예요. 끝이야. 그럼 구름, 간신, 해, 임금 그대로 적용이 되시죠? 네, 그 정도. 나머지 이건 신도는 횡포인데요.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네, 쭉쭉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얘는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자, 녹초에 청강산에 자, 그럼 얘가 굴레벗은 말이 됐다라는 거는 벼슬을 자, 그만뒀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굴레를 벗어버린 말이다 라고 했잖아요. 어떤 세속적인 틀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벗어 번지고 청강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때로 머리를 들어서 북쪽, 여러분 북쪽에 누가 있죠? 북한. 자, 근데 이때는 아직 남북한이 나눠지지 않았을 때니까 북쪽에 한양이 있죠. 한양. 그래서 어디가 있어요? 임금이 계신 곳이에요. 궁궐이죠, 궁궐.
임금이 계신 곳. 궁궐. 그럼 내가 북쪽을 향해서 우는 뜻은 자, 석양에 제 넘어감에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봐. 내가 그냥 임금을 때때로 생각할 수는 있지. 근데 운다라는 거는 그 임을 그리워하며 운다라는 건 뭔가 슬픈 일이야. 그럼 여기에서 석양에 제가 넘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석양은 누굴 뜻해? 임금 혹은 나라. 임금의 승하, 임금이 돌아가신 거예요. 가볍게 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전에 배웠던 애들하고 적용이 되죠? 해. 요거.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암기를 여러분이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되죠? 자, 여기 또 보세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얘 별표 5개. 자,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이 이 촛불이 있어. 근데 얘가 누구랑 이별하였길래 상황이죠. 겉으로 눈물 지고 자, 촛불에 촛농이 떨어진 걸 눈물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했어요.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우리도 저 촛불과 같대요. 그럼 우리도 뭐 한 거야? 이별해서 속 타고 슬픈 거죠. 무슨 표현법이 쓰였어? 감정이입. 당연히 의임. 자, 그럼 이별해서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되겠죠? 괜찮아요? 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단종을 배경으로 합니다. 네.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삼동에 배옷을 입고, 여러분 한겨울에 얇은 배옷을 입고, 자, 이 동굴에 내리는 눈비를 맞으며,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런 거. 이 햇빛을 쬐는 적도 없는데, 서산에 해진다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니, 해가 지는 걸 보고 감정이 풍부해져서 막 우는 거야? 그럼 뭘 것 같아, 이거? 서산에 해지는 거? 그래, 임금의 승하. 임금이 돌아가신 거야. 햇빛을 못 쬐다는 거는 나는 벼슬을 한 적이 없어. 자, 그럼 왜 배옷을 입어서 상복이야, 상복. 내가 한겨울에 배옷으로 상복을 만들어 입고 눈비를 맞으며 있어. 자, 내가 구름 낀 햇빛도, 즉 임금의 햇빛도 쬐는 적이 없다. 벼슬 한 적도 없지만 어쨌든 임금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내가 슬퍼한다. 역시 기억할 건 뭐냐? 해라는 건 결국 임금을 상징한다. 요거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요런 거 있는 그대로 읽어주되 상징적인 시어가 나오면 참고로 봐라. 자, 얘도 별거 없어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을 여의었어요. 무슨 상황이야? 이별이야. 슬프겠구만. 내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냇가에 앉았어요. 그런데 저 물이 내 마음과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울면서 밤길을 간대요. 이것도 뭐예요? 감정, 입, 의인화. 이런 애들 지금 잘 보세요. 얘네들이 여러분이 표현상의 특징할 때 감정이입할 때 나올 수 있는 애들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감정이입에 외부시할 때 잘 나오는 애들이어서 넣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나머지 참고로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철령 높은 봉에. 여러분 이거 문제 풀 때 보셨죠? 문제 풀 때 보셨죠? 숙제할 때. 철령 높은 봉우리에 쉬어넘는 저 구름아. 자, 구름이 나왔고,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구름은 상징적으로 간신을 상징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외로운 신하의 눈물을 비삼아 띄어다가 임계신 구중심처에 뿌려주는 애지. 그럼 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는 애야? 전달해주는 거잖아. 그 외로운 신하의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그래서 이때의 구름은 간신이 아니라 긍정이다. 자, 이걸 넣어주고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외운 걸 그냥 무조건으로 보지 마시고 문맥의 흐름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쭉쭉 넘어가니까. 자, 얘 한번 봐봐. 여러분이 배웠던 단어가 나왔죠? 뭐 나왔죠? 앞에 우리 상징적인 시어 외웠던 거 나왔잖아요.
황국하 나왔어요. 여러분 국하는 뭘 상징하죠? 지금 외우시면 돼요.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죠. 괜찮니? 네. 자, 그럼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데, 자, 근데 보세요. 풍상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기도 해요. 언제지? 가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상징적으로 시련과 고난, 꽃한테는 좋지 않잖아요. 시련과 고난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이 설이에요, 설이. 설이는 제가 가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시련과 고난, 즉 또는 설이랑 바람이 섞어진 날의 갓 비온 한국화를 아주 좋은 화분에 가득 담아서 옥당, 여러분 옥당은 신하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곳에 보냈어. 자, 도리야, 꽃 친척하지 마라. 그럼 도리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에요. 야, 너 꽃 친척하지 마. 자, 복숭아꽃, 백꽃, 너네 꽃 친척하지 마. 니네는 봄에 잠깐 폈다가 사라지지. 얘는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애야. 얘가 진짜 꽃이야. 자, 님의 뜻을 알겠구나. 그럼 이 황국하를 신하에게 임금이 보낸 거죠. 뭐 하라고? 나에게 지조와 절개를 지켜달라고 보낸 거죠. 괜찮아요? 별얘기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임금이 나에게 지조를 지켜달라고 했고 나는 그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거 보통 얘는 근데 1학년보다 2, 3학년에 나와요. 자, 북매사자는 북쪽에서 온 사자예요. 말 그대로. 어디 갔어? 북쪽에서 온 사신. 이 사자라는 게 사신이란 뜻이에요. 북쪽에서 온 사신아. 자, 소의 용안이 얼마나 추우신가. 자, 여러분 용안이라는 건 누굴 가리키는 거죠? 임금의 얼굴이 용안이에요. 용안을 뵙니다. 근데 소에는 작은 바다니까 임금이 아니라 세자, 임금 바로 밑에.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배경으로 하냐면 세자가 여러분 병자호란 후에 볼모로 세자를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심양으로 끌려간 세자의 안부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북쪽에서 온 사신아, 자, 우리 세자가 얼마나 추워하시는가. 고국에서 죽지 못하는, 자, 어떻게 해요? 세자를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차마 죽지 못하는 이 외로운 신하가 눈물겨워 한다라고 하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세자를 걱정하는 거죠. 별 얘기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쭉쭉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여러분 이해 끝났죠? 자,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쭉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이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는지만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까마귀가 검다고 하고, 자, 우리가 시조에서 까마귀가 나왔을 때 무조건 부정이 아니에요. 긍정일 때도 있고 부정일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백로. 1, 2학년은 무조건 백로가 거의 긍정이거든요. 근데 3학년 문제를 보면 백로가 부정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무조건으로 보지 마시고 꾸며주는 말, 그 다음에 서술해주는 말, 상징적 의미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자, 까마귀가 검다 하고 백로야 비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겠는가. 서리법이죠. 그럼 무슨 말이야? 겉은 검지만 속은 검지 않다는 거죠. 누가요? 까마귀가요. 겉이 하얗고 속이 겉이 희고 속이 검은 짐승은 너래요. 너가 누구죠? 그렇지. 따라서 오히려 까마귀는 긍정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거 시대적인 배경은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스스로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별표 5개. 자, 요거 중앙고는 예전 기출에서 내신에도 나왔던 애예요. 도산12곡이라고 연시조인데
나왔던 애입니다. 수능 필수예요. 여러분 기출 풀다 보면 필수예요. 내신 꼭 내신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필수고요. 얘가 연시조인데 지금 그 중에 일부만 갖다가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어디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쭉 보시면 자, 여기 지금 2항에 얘가 여기 어디 갔지? 여기 도산 12곡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도산 12곡에서 무조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언지, 뜻을 세우고 두 번째는 언학인데 밑에 보시면 언지는 뜻을 세운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써주세요. 자연 친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연 친화가 두드러지고요. 여긴 뭘 것 같아? 얘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얘가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를 아셔야 돼요. 일단 도산 12곡이 나오면 자연 친화랑 학문 수양 두 가지로 접근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요거는 얘랑 친구가 누구냐? 고산 국어과예요. 도산 12곡, 고산 국어과는 둘 다 무조건 학문 수양과 자연 친화를 같이 고려하시는 게 좋다. 괜찮아요? 자, 앞에 보세요. 다시. 그럼 보세요. 자, 고인은 누구야? 옛날 사람. 나를 못 봐. 그렇지. 죽었으니까. 자, 그리고 나도 고인을 못 봐요. 그렇죠. 걘 죽었고 나는 살았으니까요. 근데 고인을 못 빼도 자, 얘가 중요한 거예요. 려던 길이 앞에 있대요. 그들이 가던 길이 있대요. 그러면 나는 지금 선비야. 선비인 나한테 고인, 옛사람은 누구인 것이냐? 옛 성현이야. 공자, 맹자 같은 사람들. 그럼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내가 못 보지만 그들이 가던 길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게 뭔데? 학문수양. 자, 그래서 그들이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내가 아니 가고 어찌하겠는가? 서리법. 가겠다. 학문수양 하겠다. 끝. 이런 거는 외워두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 애예요. 왜? 잘 나와. 자, 그 다음 표현법 잠깐 볼게요. 고인이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뵀죠. 고인을 못 빼도 여던 길이 앞에 있고 여던 길이 앞에 있으니 지금 어때요? 지금 서로? 그렇지. 잘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앞에 끝난 부분을 그 다음 구절의 첫 부분에 이어서 반복합니다. 연세법이죠. 마치 사슬이 연쇄적으로 꼬여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물려서 연세법. 까지 괜찮아요? 자, 얘는 주제만 아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쭉쭉 갑니다. 자, 뭐 얘는 됐어요? 안 해요. 자, 3 넘어가고요. 자, 4 보세요. 90 나왔죠? 이게 고산 국어과예요. 얘도 별표 5개. 자, 그래서 얘가 고산 국어과인데 밑에 내려오시면 얘 아까 누구랑 비슷하다고? 도산 12곡이랑 비슷하다고. 그럼 얘도 주제가 뭐야? 쭉 내려오시면 얘도 주제가 뭐죠? 자연친화고 자연친화랑 학문, 수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강학이 학문 수양이에요. 고산, 자연이죠. 지명이야, 지명. 고산이라는 곳의 아름다움, 자연친화적 태도.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해석 가볼게요. 자, 얘는 조금 상징적이어서 해석하기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먼저 여기를 보세요. 9번째 구곡. 얘가 고산 구곡가잖아요. 고산이라는 곳에 구곡 9개의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있어. 그래서 그 9개의 아름다운 골짜기를 소개시켜주면서 자연친화와 학문수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9번째 골짜기를 말하는 거죠. 자, 구곡은 어디인가? 물어봤죠? 문산이야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 문답법인데 지가 묻고 지가 답했으니까
문다법 중에서도 자문자답이다. 자문자답이다. 자, 그 다음 9번째로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문산이다. 근데 그곳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날이 저물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언제죠? 저녁이죠. 자, 우리가 고산 구곡과는 굉장히 독특한 게 시간적 배경이 나와요. 자, 물론 얘 공간적 배경이죠. 자, 공간적 배경도 있어요. 그 다음 세모커다. 시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언제예요? 저녁이에요. 시 전체를 보시면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눈이 왔죠? 그럼 언제예요? 겨울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시간적 배경이에요. 언제예요? 계절 중에서도 겨울이죠. 그래서 얘가 단순히 해가 진다, 하루의 끝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겨울이니까 1년이 저물어 간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저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얘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온다고 했을 때 겨울이라고 했으니까 이 날이 저문다를 저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1년이 저물다, 끝난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얘가 도산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기이한, 아름다운 그런 돌들이 자, 눈 속에 묻혔어요. 그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놀러 다니는 사람이 안 오고 볼 것 없다고 한다. 실제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눈 속에 묻혔어. 근데 그들이 직접 와보지 않고 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화자는 뭐냐? 이 유인을 비판합니다. 왜냐? 밑에 보시면 쭉쭉쭉쭉쭉 안 나와 있으면 써드릴게요. 썼던 것 같은데 요거 요 얘기가 지금 어딜 보시냐면 종장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제가 도산 12곡하고 고산 9곡과는 주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쵸? 아름다운 자연, 그 다음에 학문.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산의 기암 개석이 눈 속에 묻혔다라는 건 아름다운 자연이 묻혔다는 의미도 되지만 학문의 깊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와서 확인하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이 없다고 한다. 실제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고 학문이 어렵다고 투정하더라. 여러분 문법은 너무 어려워요. 자, 깊이 있게 공부하면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도도 하지 않고 대충 공부하고 사람들이 학문을 쉽게 포기하고 어렵다고 하더라. 그러한 요인들을 비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종장과 연관시켜서 바로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문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자들을 비판하고 자,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직접 와보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한다. 괜찮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세요. 자, 군뱅이가 매미가 되어서 날개를 돋아 날아올라요. 자, 높으나 높은 남계. 자, 여러분 남계 어디선가 봤죠? 남애잖아요. 남이 뭐죠, 이거? 기역, 종성, 체언. 뭐예요? 나무애 이거죠. 기역, 고경어. 자, 높으나 높은 나무에 그 매미의 소리가 좋거니와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거미줄이 있으니까 위험하자. 걸릴 수 있잖아요. 거미줄을 조심해라. 그럼 이건 뭐냐? 자,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거는요. 높은 벼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 자, 매미가 높은 나무에 소리내서 온다는 것은 벼슬자리에서 권세를 부린다. 근데 거미줄은 뭐냐? 잘못하다가 그 권세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벼슬의 험난함, 권세에 대한 경계다.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줍니다. 그래서 거미줄을 조심해라. 위험한 걸 조심해라.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거는 별로 없어요. 내가 좋다고 남 싫은 일을 시키지 말고 남이 한다고 해서 올바르지 않은 일을 따라가지 마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착한 천성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가자. 별 얘기 없어요. 넘어갑니다. 유교적인 거죠. 네. 그 다음.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 해오라비는 여러분 밑에 나와 있지만 백로예요. 백로.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면서 해오라비라고 써있는 건 그냥 다 백로라는 새구나. 우리가 보통 백로는 긍정이라고 했죠? 근데 얘는 이 백로가 부정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내과에 백로가 무슨 일로 서 있는가? 자, 무심하다 뭐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욕심이 없다. 자, 욕심 없는 저 고기를 엿봐서 무엇 하려고 하는가? 뭐 하려고 할까요? 백로가 물고기를 왜 쳐다보고 있을까? 먹으려고. 자,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자, 아마도 같은 물에 있으니 잊어준들 어찌하겠는가? 야, 잡아먹지 말고 살려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 요거는 약육 강식의 사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는. 두 번째, 그 당시 당파 싸움으로 본다면 한 물이라는 건 같은 조정을 비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은 조정에 있는 신하들끼리, 근데 얘는 강한 신하, 강자, 얘는 약한 신하, 약자. 근데 강자가 지금 약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쵸? 당파 싸움을 하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조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조가 있고요. 강자, 약자, 대조가 있고요. 자, 평화롭게 살기를,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볼만한 단어. 자, 그래서 당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반목 질서가 옳지 않다. 여러분, 반목 질서라는 거는, 반목은 모르시면 쓰세요. 이 단어. 1학년 때 많이 안 나오는데 2학년 때 나와요. 갈등한다는 얘기예요. 질시는 질투하고, 그대로예요. 시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갈등하는 걸 반목 질시한다,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괜찮아요? 썼니? 넘어갑니다. 쭉쭉 가죠? 네. 요거 봐봐. 아까 어디서 많이 보내 비슷한 애 나오지 않니? 누구? 도산 12고. 또 나왔지? 아까 얘 뭐라고요? 가던 길 뭐였죠? 학문 수양의 길이에요. 자, 얘 도산 12고. 당시에 내가 가던 학문 수양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자, 열심히 공부해서 벼슬에 붙었어. 자, 그러니까 이제 학문은 버려두고 벼슬에 올인하는 거지. 뭔가 막 설치고 다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디가 다니다가, 그럼 어디를 갔어요? 벼슬길에 간 거예요. 중요합니다, 상징적인 거. 자,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는가? 그럼 돌아왔다는 건 뭐야?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벼슬을 그만두고 학문 수양의 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오니, 이런 것도 연세법이죠. 자, 이제 돌아왔으니 연대 마음 마로리, 다른 곳에 마음을 먹지 마라. 부정표현이잖아요. 그럼 다른 곳이 어딜까요? 이런 벼슬 혹은 세속적 가치. 중요합니다. 도산 12곡 필수예요. 1학년 필수. 괜찮나요? 자, 쭉쭉 많은 작품을 가니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얘 보세요. 얘 별표 5개. 자, 상의의 감이, 그 붉은 감, 홍시가 아주 곱대요. 뭐 그렇죠. 자, 유자가 아니더라도, 자, 어떤 귤이 아니더라도
품어갈만 하다마는 내가 품어가도 반길 사람이 없어서 그로 인해 서러워한다. 여러분 여기엔 고사가 들어있어요. 바로 뭐냐면 밑에 획을고사라고 나와 있고, 자, 굉장히 여기 밑에 써있지만 이 가난한 이 육적이라는 애가 원술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귀여우니까 귤을 준 거야. 근데 얘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도 제대로 식사를 못해. 그래서 얘가 자기 먹으라고 준 귤을 먹지 않고 소매에 이렇게 넣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일어섰더니 이 소매에 넣었던 귤이 후두둑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얘가 물어본 거야. 아니 너 먹으라고 준 건데 왜 안 먹고 감췄어? 라고 했더니 제가 집에 계신 어머니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원술이 되게 감동받았겠지. 그래서 아유 먹어. 내가 엄마 드릴 거 또 챙겨줄게. 하고 엄마한테 줄 귤까지 줬는데 얘가 그래도 하나도 안 먹고 그 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 어머니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 이 이야기는 효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그러면 이 귤에 대한 고사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얘는 뭐예요? 효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자, 근데 내가 품어가도 반길 이가 없어요. 그 반길 이는 누구야? 부모죠. 그럼 부모가 어떻게 됐어? 없다는 거는? 돌아가신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셔서 지금 얘는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인데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셔서 효를 다하지 못함을 한탄하는 한자성어 뭐 있죠? 붕소지탄.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괜찮나요? 네, 힘드시겠지만 네, 쭉쭉 가겠습니다. 자, 그 뒤 넘어가시면 거의 다 끝났어요. 뭐 요거는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예요. 10은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라. 자, 그 다음에 11. 자, 이거 약간 놀리는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이거는 공경하는 마음이고 다 유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고진 저 늙은이 짐을 풀어 나를 주오. 자, 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노인에 대한 공경이죠. 나는 젊었으니, 여러분 이거 놀리는 거 아니야. 나는 젊어서 돌이라고 해서 무겁겠냐. 나는 돌도 안 무거워요. 자, 늙은 것도 서러울 텐데 짐조차 지시려고 합니까? 제가 들어드릴게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공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인에 대한, 어른에 대한 공경이다. 주제만 알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쭉. 빨리빨리 쭉쭉쭉 갑니다. 자, 여러분 12번 보세요. 얘도 별거 없어요. 지아비가 밭갈러 갔어요. 내가 밥 광주리를 이고 가서 남편한테 밥상을 드리는데, 자 보세요. 날 보세요. 여러분 눈썹에 맞췄다는 얘기는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한 거죠? 남편한테 공손한 태도예요. 진실로 남편이 고마우시니 손님이나 다르실까? 손님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남편한테 굉장히 잘한다. 부부 유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강 5륜에서 부부 사이의 도리에 대한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쭉. 자, 요거 별표 5개. 얘가 왜 5개냐? 여러분 내신할 때 자연친화 얘기를 무조건 하게 되거든요. 얘는 자연친화가 아니에요. 자연친화 오답으로 나올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예요. 자, 왜? 자연물이 2개나 나왔는데 성사는 어찌하여 오랜 세월 푸르르며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가? 얘네는 단순 자연물, 자연친화가 아니라 자, 영원성,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얘네처럼 변함없이 그치지 말고 늘 푸르자. 우리도 변함없이 얘네들의 모습을 본받자. 본받아서 뭐 하자? 네, 본받아서 뭐 하자? 학문 수양하자. 전혀 다른 주제로 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건 외워주셔야 돼. 이건 암기예요. 암기. 내신할 때 학문 수양 오답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자연친화 오답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많은 작품을 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는 것들 있죠. 아까 학문 수양 애들 나왔던 거 있죠. 그 학문 수양 애들만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조는 2강, 3강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할게요.